성공한 사람은 뭐가 다를까? 그들만의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무엇이 있을까? 근데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만난 또 숱한, 제가 직업이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일에서 한 가지로 성공하시고 또 지금 현재도 계속 성공을 향해 가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은 내용은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이 확실히 성공을 했고 성공한 분들은 이런 부분이 다르더라. 제가 감동을 했던 부분들의 이야기예요. 세 가지를 써놨는데요. 굉장히 많아서 뭐를 적어야 할지가 고민이었지만 제가 늘 저의 후배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에티튜드라는 말을 제일 먼저 써놨는데 사실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단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뭐 태도, 어떤 행동 거지 뭐 이런 거가 나올 건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 자신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는 굉장히 달라진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사실은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저 사람은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을 내가 해보고 싶다. 또는 회사의 직원들이 많잖아요. 다니면서 복도에서 잠깐 스쳤지만 제 머릿속에 굉장히 좋은 이런 이미지를 남기는 직원. 그것도 결국은 사실은 뭐 일의 성과라는 게 회사라는 건 일을 위해서 만났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역시 길게 오래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기는 건 그 사람의 일관적인 어떤 하나의 태도인데 그 태도가 결국은 3번과 또 결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매사에 굉장히 오픈마인드고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싫거나 자신의 뜻과 맞지 않을 때 그냥 강하게 부정을 먼저 하지 않고 뭔가 상대에게 설득력이 있게 이야기를 풀어간다거나 또 자기 중심적으로만 모든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 상황에 대한 걸 항상 고려해서 뭔가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제가 보는 건 아무래도 일을 하면서의 인상인데 저희 그 기자들은 좀 단어를 약간 가끔은 세게 써서 뭐라고 하냐면 싸가지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는 그냥 이 에티튜드란 말은 굉장히 걸러서 정제된 단어이고 그거를 좀 쉽게 얘기하자면 싸가지가 있다 없다 그거로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 싸가지가 있다 없다라는 말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함축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제가 저런 행동을 보였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옆에 사람도 생각하고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좋은 솔루션을 제안했고 뭐 이러면 또 싸가지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태도를 보일 거라고 모두가 생각하는 거에 갑자기 엉뚱한 저는 그게 싫어요. 제가 왜 그거 해야 되죠? 뭐 이런 식의 딱 반응을 보였을 때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저런 친구하고는 다음에 더 큰 프로젝트는 못할 것 같아요. 하고 나서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두가 같이 의견을 조율하는데 끝까지 본인의 것만 견지했고 그리고 또 하기도 전부터 그거 되겠어요 저희가? 아유 힘들어요. 뭐 야근 더 늘어나겠네 그거 하려면 뭐 이렇게 회사에서는 그런 얘기를 누구나 할 수는 있죠. 근데 그 친구도 일을 해요 끝까지. 하지만 그 말을 그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일은 같이 했지만 같이 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그 친구는 이렇게 쓱 빼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나머지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줬기 때문에 같이 일을 별로 안 하고 싶다. 힘들더라. 저 친구의 눈치를 보다가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일 자체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게 되더라. 제가 그동안에 일했던 후배 중에도 그런 후배가 있어요. 일을 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서 정말 일로서는 모두가 데리고 가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굳이 인사 처리되면 그 친구는 항상 낙동강 오리알이에요. 왜냐하면 개인기가 정말 뛰어난데 융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는 굉장히 일을 잘하고 다 좋은데 말로 점수를 다 깎여요. 그러니까 너무 프로젝트도 잘했는데 마지막에 덧붙이는 말 한마디 때문에 앞에 잘한 거가 도로 마이너스 100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너무 힘든 일을 했는데 모두가 다 알아요. 저 친구 너무 힘들다. 우리 팀 자체가 너무 힘들다. 모두가 힘들기 때문에 힘들 때는 힘든 얘기를 하는 것도 정말 괴롭잖아요, 서로. 그런데 난 정말 이거 하느라고 제가요 어제도요 뭐 지난 주말도 나와서 일했고요. 진짜 제가 이래갖고 시집 가겠어요.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러면 모두 같이 똑같은 입장으로 힘든 게 있었지만 그렇게 발언을 함으로써 그 친구만 유난히 힘든 뭔가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똑같은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항상 저는 그 친구 말고 항상 생글생글 웃으며 힘들지만 어머 선배 저도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차 한잔 마시고 또 한번 해봐요. 뭐 이렇게 말하는 후배를 자기 팀에 넣어달라고 해요. 아니 가증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저도 제가 편집장 하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많았어요. 제가 팀을 딱 짜는데 A부터 1번부터 7번까지 후보가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후보는 몇 번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가 이런 큰 건 잘하고 걔는 연예인 섭외 너무 잘하잖아. 그러니까 얘를 데리고 좀 해봐. 연예인 섭외를 저희가 2배로 더 힘들게 해도 저는 그 친구는 안 데리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같이 일했는데 아마 그 친구가 섭외를 해서 일이 되면요. 이 프로젝트는 본인이 다 섭외한 거가 되는 걸 거예요. 그 친구의 논리에 의하면 뭐 약간 그런 식의. 그래서 굉장히 그 애티튜드라는 거는 어디에나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일할 때 말, 그 다음에 행동 거지, 그 다음에 심지어는 눈빛, 웃는 거, 뭐 이런 거조차도 다 태도라는 거 하나로 전체를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라 굉장히 중요하고 성공하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만나면 저도 멘토가 되게 많아요. 태도가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어떤 장소에서 누구와도 그리고 중요한 사람한테만 잘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싸가지가 없는 대표적인 케이스죠. 왜냐하면 사람의 관계라는 건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만났는데 혹시 모르죠. 제가 나중에 거꾸로 여기 계신 어떤 분의 성공 사례를 들으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도움을 청할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때 그렇게 아는 척을 해주시면 되게 고맙겠죠. 어머 제가 그때 그 강의 들었었는데 어머 어떻게 요즘은 또 이런 일을 하시나 봐요.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어떤 인연을 만날지. 그래서 정말 태도라는 건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고 시간 관리를 아주 잘하는 기재들이세요. 가슴에서 항상 스케줄표를 딱 꺼내시거든요. 꺼내는데 거기에 보면 하루 저녁에 저녁도 2번 술자리도 2번 성공하신 분들은 뭐냐면 저는 그게 너무 힘든데 꼭 가야 할 자리 나를 부를 땐 이유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딱 머릿속에 있으세요. 그래서 사람이 귀찮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저 사람이 나에게 이걸 요청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나의 성의껏 그래도 얼굴을 비춰야 한다. 아무리 바빠도 초 단위로 쪼개서 굉장히 다양한 약속을 지키시고 시간을 그렇게 잘 운영을 하세요. 성공하신 분들 보면. 그러고 그거는 지금 성공해서가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항상 계획, 몇 년 후와 몇 달 후의 계획을 미리 짜서
그거에 맞춰 갖고 하시는 거죠. 내가 이 타임에는 이걸 꼭 해야 된다. 그러면 힘들지만 그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하는 게 나중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니까. 그러고 건강관리 이걸 위해서도 시간을 이 초를 나누면서도 꼭 지키세요. 새벽에 운동 꼭 하시고 뭐 여러분이 보면 공통적인 그런 속성이 다 있으세요. 약속 꼭 지킨다. 제 시간에 지킨다. 왜냐하면 약속이 너무 많아서 하나가 오그러지면 나머지가 다 엉망이 되기 때문에 약속 꼭 지키고 그리고 못 가는 건 못 간다고 딱 얘기하고 간다고 한 건 반드시 나타나세요. 이 훌륭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그리고 자신의 스케줄뿐 아니라 남의 스케줄도 상당히 존중하고 이 타임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다르시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잘 웃으시고 항상 긍정적이고 힘든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 자체를 제가 보기에는 즐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즐겁게 즐기는 건 아니지만 뭐 이 상황은 이런 것이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대신 이 안에서 어떻게 실타래를 풀어갈 것인가. 예,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 때도 만났을 때 저는 그분이 힘든 줄 몰랐어요. 저의 멘토 몇 분. 예, 나중에 보면 건강상으로 굉장히 힘들거나 집안에 일이 있었거나 그러나 굉장히 그렇지 않게 초연하게 예, 그게 공통적인 속성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뭐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여전히 저는 굉장히 많은 분에게 묻는 거가 직업적 습관이 되어서 모든 게 궁금할 땐 저는 항상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저의 멘토에게 물어볼 때 기준은 뭐가 있냐면 저의 일과 관련돼서는 저의 업종에 계신 분에게는 전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너무 저와 비슷한 스탠스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코스모폴리탄 편집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도 혹시 제 책을 읽어보신 분이 봤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적었지만 저는 물어볼 때 저의 일을 알기는 알되 저와 같은 회사에 있거나 저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는 안 물어봤어요. 저희 입사 동기인데 외국에 특파원가 있었어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제가 취재하다가 친하게 만난 변호사 오빠가 있어요. 그 오빠는 미디어에 관심이 많아요. 연예인 이 소송 전문이라. 하지만 미디어에 담고 있진 않죠. 그래서 또 물어보고 그렇게 몇 분에게 물어봤는데 공통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래서 제가 그래서 저는 정말 저의 직업상의 가장 감사한 점의 하나가 매일매일 굉장히 다양한 지금도 한 달이 끝나면 어떤 때는 한 주에 100장의 명함이 제 손에 있어요. 새로운 명함이. 참 신기하죠. 그렇게 20 몇 년을 사람을 만났는데 아직도 만나면 처음 뵙겠습니다 할 사람이 더 많다는 게 놀라워요. 그래서 그 명함을 제가 항상 보면서 야 근데 만난 분 다 저의 멘토가 되진 않죠. 저는 그 새로운 분 만나는 게 너무나 큰 기쁨이고 그분들 중에 꼭 한두 분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멘트를 주거나 영감을 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멘토가 한때 잡지의 제목에 자주 등장한 것 중에 하나가 멘토였잖아요. 여러분도 주변에 멘토를 거느리세요. 근데 멘토는 꼭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성공했거나 이런 사람이 멘토는 아니에요. 친구 중에서도 유난히 어떤 거에 대해서 판단을 객관적으로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도 내 멘토예요. 예.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학교에서 만난 선배, 꼭 이렇게 너무 멀리에 거창하게 있는 사람이 멘토는 아니에요. 저는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씩 장점이 있고 배울 점이 있다는 게 제 모토기 때문에 제가 만난 어떤 사람한테라도 늘 배우려고 했습니다. 저의 저 태평양 건너 계신 멘토의 한 분 이분은 누구냐면 코스모폴리탄 1965년에 지금의 컨셉으로 창간하신 편집장이에요. 헬렌 걸리 브라운. 싱글걸의 섹스에 대해서 과감한 책을 써서 그거의 계기로 코스모폴리탄이란 잡지를 미국에 창간하자마자 며칠 만에 완판되고 100만 부, 200만 부의 신화를 만드신 마케팅의 아주 기재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적는 거 참 좋아해요. 이게 아마 에디터라는 직업을 한 거가 또 하나의 바탕이 된 것 같은데 전 참 자주 적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무실에 컴퓨터 주변에 아주 지저분해요. 예전에는 뭘 했냐면 노트를 적었어요. 제 드림 노트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 저의 시크릿이란 책이 한때 유행했었죠. 시크릿 노트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노트도 많아요. 또 변덕스러워서 노트를 쭉 쓰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날은 삘 꽂혀서 오렌지색을 샀으면 그게 드림 노트인데 또 어떤 날 보면 수첩에 있고 어떤 날은 그리고 포스트잇도 저의 드림 노트가 돼요. 노트라는 게 적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적어 놓은 게 뭐가 있냐면 뭐 이런 거예요. 유치한데 뭐 허스트 중앙 2012년도 화이팅! 뭐 이런 말. 제가 이렇게 적어놔서 손님들 오면 약간 망신스러워요. 저한테 아유 윤 대표는 요즘도 저런 걸 적나? 네, 제가 좀 가끔씩 정신을 잃을 땐 쳐다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좀 돈을 더 벌었으면 좋겠는데 회사가 아는 후배가 100만 불짜리 가짜 돈을 줬어요. 그 블루마블 이런 게임 같은 거 할 때 그걸 제가 컴퓨터에 딱 붙여놨거든요. 세상에. 100만 불짜리 프로젝트를 땄어요, 작년에. 그게 참 웃긴데 생각보다 구체적인 그림이 있는 걸 붙여놔야 되더라고요. 그냥 글자로 100만 불 이런 거보다 정말 한 달에 1억씩 곱하기 12달 하면 12억이잖아요. 100만 불이에요. 딱 그거를 제가 작년에 땄어요. 그거 붙여놓고 얼마 안 있다가. 여러분도 희망하는 걸 붙여놓으세요. 왜 저 임신한 분이 이쁜 애기 사진 붙여놓고 똑같은 거예요. 멋있는 남자를 원한다. 남자 사진을 딱 붙여놔야죠. 그 남자를 계속 쳐다보고 계세요. 비슷한 남자를 어디서 만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화장품 회사 사장님 본인이 어느 날 적었대요. 난 연봉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나 연봉 3억은 받아야겠다. 3억 이렇게 썼대요. 근데 본인이 깜짝 놀랐대요. 그거 뭐 그때 될까? 이랬는데 한 6개월인가 7개월에 무슨 뭐 하다가 자기 딱 봤는데 본인 연봉이 3억이 된 거예요. 정말로 3억을 써놓고 잊어버렸대요. 근데 무슨 정리를 하다가 예전에 쓴 그 쪽지가 나온 거예요. 본인의 희망상. 근데 자기가 그 돈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죠. 적는 거의 힘은 왜냐하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주고 머릿속에 구체화시켜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은 대로 이루어집니다. 저 전도사 아니고요. 진짜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 알걸요? 저는 교회도 안 다니고 절도 안 다니고 뭐 지금 무교라고 할 수 있는데 가끔은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저를 위해 너무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아직 결혼 안 해서 싱글. 저보고 이래요. 어떤 남자를 원해? 정확하게 얘기해봐.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해야지 이루어 주시거든. 그러면은,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 좋아? 네. 키는 커? 작아도 돼? 그럼 키는 중간. 뭐 이런 거 정확히 써야 된대요. 근데 정말 그렇게 정확히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까 초두에 이미 얘기했어요, 사실은. 그냥 저는 이거 하나는 정확하네요. 한 회사, 한 우물, 한 가지 일만 쭉 했다. 그리고, 그런데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글도 너무 못 쓰고 뭐 일을 못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회사에서. 정말 제일 많이 울어서 옛날 선배 만나면 지금도 그래요. 요즘도 우냐?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왜냐면 나머지 공부했어요. 다들 막 갔는데 저 혼자 일이 안 끝나서 혼자 책상에 앉아서 막 일하고 있으면 선배들이 와서 그때 나이 어리고 이뻤으니까 남자 선배들이 와서 어깨를 막 두들기며 아이고 우리 경혜 오늘도 또 나머지 공부하네. 그래서 제가 밑에 써있는 게 뭔지 아세요? 대기만성형. 저 그 소리 참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신입 기자일 때 너무 버벅거려가지고 헤맸는데 제가 팀장이 된 다음에 야 선배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너는 기자 체질이 아니라 팀장 체질이었구나. 팀장이 되더니 이렇게 이런 걸 잘하고 깜짝 놀랄 지경이다. 그 소리를 제가 정말 많이 그것도 기자하고 10년 지나서 12, 13년 한 다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늦둥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빨리빨리 못하고 근데 어쨌든 88년에 중앙일보 들어가서 다양한 잡지를 거치면서 계속 이 일을 했는데 아마 이 일이 재밌어서 계속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서른 이후에 정말 달라지고 계속 성장을 하려면 20살일 때, 스무 살에서 30살 사이에 정말 내가 이렇게 긴 인생 평생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되나? 얘기도 많이 듣고 저 같은 사람 그리고 경험을 많이 해봐야죠. 다양하게. 저는 기자 너무 되고 싶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때도 그거죠. 적은 거. 기자가 꿈. 근데 기자가 됐잖아요. 그 코스모폴리탄 편집장 됐을 때가 제가 30대 딱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대기 만성형 소리도 들었고 팀장형 소리도 들었고 그러다 결국 제가 경영하는 입장까지 된 거라서 아마 의미가 있어서 이걸 넣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지난 20여 년 넘는 그 저의 직장 생활과 저의 개인 생활 다 마찬가지. 가장 중요한 저의 자산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가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자라는 직업을 좋아했고요.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그 기자라는 명함, 그 조그만 종이 하나로 모든 사람과 장벽이 없이 만날 수 있었던 그런 직업이어서 제가 기자라는 직업이 좋았고 글 쓰는 거 좋아하고 그 두 가지를 좋아하는 분이면 기자의 자질은 있으신 거예요. 솔직히 여기 계신 분 중에 기자를 꿈꾸신다 그러면 그래서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직업이 기자여서 특히나 사람이 중요한 자산이었는데 아마 여러분 모두 무슨 일을 하던 간에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눈 떠서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잘 때까지 침대에서 혼자 자는 시간 말고는 모든 시간은 누군가와의 관계에 얽혀 있어요. 집에서는 가족, 그 다음에 만약에 학생이다. 학교 가면 친구들 만나죠. 학교에서 교수님, 그 다음에 같은 동급생도 있지만 선배, 후배 또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학교 다니는 친구 다 관계예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시작하는 순간 조직이라는 인간관계의 큰 덩어리와 또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일을 하면서 내가 팀에 있으면 나의 팀장, 나의 팀원, 그 다음에 또 옆에 부서의 팀. 계속 모든 것은 정말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 맺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미래의 그림까지 달라져요. 왜냐하면은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 엉뚱하게 만났던 사람의 인연으로 인해서 일을 바꾼다거나 새로운 일을 한다거나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다거나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맺은 인연은 어쨌든 쭉 가보자 가는 대로 이게 저의 사실 모토예요.